8월 11일 생생주식입니다. 장이 쉬운 듯 어렵죠. 까다로움이 들어가 있는 장세 영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해보시면 쉬워 보이는 듯 매매가 좀 까다로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지수가 특히 코스피 지수 지난번에 이제 급락했던 구간을 빠르게 회복해 준 거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지만은 이후에 또 비탄력 흐름을 보여나가고 있죠. 금요일과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마감된 이유를 짚어본다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한국 증시가 지금 위치에서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세법 개정안 수정안이 어떻게 제시가 될 것인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정부 여당이 주식 양도세 기준 결론을 아직 못 내렸다.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장중 흐름에 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 나왔어요.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대주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이제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 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의 의견을 전달했답니다. 아직 이게 최종 결론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8월 초순,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14.2% 감소했고 전체 수출도 4.3% 줄어들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세 부과의 여파냐?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만 조업일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하루가 적었기 때문에 이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볼 때는 반도체하고 선박, 승용차, 자동차죠. 이쪽에서는 증가했다라고 나왔어요. 다만 이제 이 부분 반도체나 어떤 자동차 이런 쪽이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밀어내기 영향도 있었다라는 일부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8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 관련해서 일단 대미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관세 부과 여파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일단 보는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장에 일부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갖다가 약간 누르면서 지수를 약간 눌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요일에 옵션 만기에 따른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은 대체로 목요일 옵션 만기까지 장이 어떤 방향성보다는 약간의 박스권에서 이렇게 등락을 유도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 그리고 애플하고의 어떤 수주 계약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오히려 펑펑 지르면서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 의미는 결국 이 HBM 모멘텀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면서 뭐 8만 원대로 들어가고 이러려면은 HBM 특히 HBM4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뭐 어떤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서 8만 원대 진입이나 이런 쪽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게 아직 없는 거죠. 삼성전자.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계를 약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코스피의 수급 동향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선물을 오늘 1762계약을 순매도를 했죠. 근데 현물은 220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팔았지만 현물은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수급은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유도하기보다는 여전히 박스권 등락을 유도하는 그런 성격의 수급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뭐 큰 방향성보다는 일단 박스권의 등락을 유지하면서 후속 어떤 방향성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200포인트를 지지로 계속 유지를 해주는지 후속 흐름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보면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감되면서 상대적인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 엔터,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에서 그래도 반등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죠.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오늘 이런 종목들이 올랐어요.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최근에 원익 IPS가 위로 흐름을 고점을 높이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원익 IPS는 이거 실적 개선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유진테크, 그리고 유니셈. 물론 뭐 실적 개선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또 삼성의 이러한 어떤 최근에 어떤 수주 관련 어떤 수혜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일단 염두해서 일단 오르는 종목들도 있죠. 아무튼 오늘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선방에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터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런 YG엔터테인, JYP 그리고 SM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엔터 쪽에서 좀 분위기가 잡혀 있는 모습이 있어요. 다만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내일 뭐 추가로 오른다고 해서 내일장 위치에서 뭐 바로 추격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좀 눌림을 이용하는 그런 매매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일단 올랐어요. 2차 전지 쪽에서 LMF 그리고 이러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일단 2차 전지 쪽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코멘트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주식장인 분들에게 이제 코멘트 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2차 전지는 LMF하고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이와 같이 7월 고점을 넘기는 주가 흐름의 종목들이 선도성 패턴의 주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8월 5일날 코멘트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런 LMF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어쨌든 이러한 어떤 2차 전지, 반도체, 엔터 이런 쪽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좀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코스닥 지수 850포인트 전후로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만약에 연속 반등에 따른 매물 소화로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전히 코스닥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일단 살펴볼 수가 있고 오늘 주가의 어떤 등락의 성격 이런 부분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상반된 모습. 첫 번째로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오션이 빠졌어요. 그죠? 하나오션이 오늘 9% 이상 빠졌죠. 빠졌는데 보시면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서 물론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추세적인 기준을 갖고 보자고요. 자, 우리가 월봉 차트로 놓고 볼 때 추세적인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 거기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오르면서 추세적으로 이격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물이 한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이런 종목이 있어요. 테이페스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테이페스 같은 종목은요. 지금 보시는 대로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5월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락 5파로 이제 추세 조정이 완성되는 거죠. 추세 바닥권이 되는 거죠. 추세 바닥권. 그 추세 바닥권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흐름 시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화오션이 추세 이격이 큰 구간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듯 반대로 테이펙스는 추세 바닥권에서의 회복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목들의 주가의 등락을 보실 때 지금 시장 영역에서는 추세적인 기준점을 확인하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해서 자, 한국콜마는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 확 빠졌고요. 오늘도 또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죠. 이거는 뭐냐면 기대했던 실적에 미달된다. 기대했던 실적에 미달되는 실적이 나오면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반면에 기대했던 실적보다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바로 에코프로비엠이죠. 에코프로비엠은 시장 추정치 이상의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고, 한국콜마는 시장 기대치 이하가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빠지는 경우죠. 그래서 자, 실적과 관련해서도 항상 실적이 뭐 어떻게 나왔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시장 추정치 대비 이상이냐 이하냐, 여기에 따라서도 주가의 이러한 등락의 변동성이 현재 시장 영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염두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시장 이슈 관련해서도 여전히 계속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련주들 매매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좀 오늘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